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30일이 다가왔네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채널과 함께 많은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채널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장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요. 달러의 수혜를 얻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지난 한 3개월 정도 나타난 현상 속에서 무엇이 있겠어요? 예.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부상의 이익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중장기로 가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야, 우리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날 종목들이 뭐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달러 강세에 수혜로 없는 바이오 종목 5개 정도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수주량이 많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는 전체 매출의 거의 70% 이상을 갖다 해외 매출로 이르는 셀트리온,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전선 관련주 체크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도 어떻게 돼요?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시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내년도에는 뭐가 좋을까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호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AI, GPU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좀 시장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G 관련된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첨단 패키징이 또 그렇게 되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첨단 패키징에 관한 장비,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분야는 뭐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기, 전력 설비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호황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호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15년 만에 돌아오는 호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이런 거 관련된 리포트 한 지가 글쎄요, 한 15년 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데, 오랜만에 다시 또 한 또 1, 2년 또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사실은 그런 거죠. 미국의 선박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선박하면 뭐 한국 빼놓고는 미국의 그 원하는 수준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올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돼서 아침에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시장에 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좀 매겼다, 입찰 단합이라든지 뭐 짬짬이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 350억 원 뭐 이 정도 과징금, 뭐 390억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뉴스 나온 기사로만 좀 체크해 봤는데요. 이게 두들겨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의 영업이익이나 내용에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거 이런 종목들이 눌리면 매수를 좀 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울러 뭐 시장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눌림 들어온 걸 다 극복하고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그 과징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그죠? 서전기전,
뭐 이런 기업들 우리 한번 체크해보죠. 재룡전기까지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눌림에 매수를 좀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고요. 단합하는 건 무조건 불법적인 거니까 좋진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전 투자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 사람이면 틀림없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차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그 K전선이 상당히 크게 수주가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LS전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LS전선 수주 잔고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3쿼터까지고요. 5조 7천억 원 정도, 대한전선은 2조 3천억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뒷장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LS전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요. 거의 뭐 7조 가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도 지금 4조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영업이익 뭐 우리가 좀 영업이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3%대 4% 정도 이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크게 높아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핵심 골자입니다. 시장 뉴스에서는 LS전선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LS전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 투자하는 곳 수 있는 곳이 바로 LS다. 뭐 LS 같은 경우는 LS 일렉을 또 자회사를 보유하고 그 LS전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에서 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좋겠고요. LS 에코에너지 베트남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 80%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촉각 케이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LS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좀, 야, 이게 부족해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저평가를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2025년부터는 그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KOC 전기 여기 인수하고요. 공장 증설하고요. 그 다음에 캐파 늘리고요. 이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L렉은 뭐 저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표현 드렸고요. 그러면 LS도 당연히 조금 반사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LS전선 수주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제가 보면 거의 한 40%뭐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LS에 대한 또 지분법적 이익까지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주가 상승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면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PBR이 0.52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BR 한 0.8 뭐 이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업사이드가 한 30%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순수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다. PER도 뭐 그렇게 높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PBR 주로 이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치주 개념으로 지주사니까. 그러면 PBR 한 0.5에서 높게는 아주 높게 0.9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30에서 4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경제 사정이 나쁜 게잖아요.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습니다. 달러가 지나치게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적어도 지금 이 부분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이 부분만큼은 저는 충분히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정도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의견상으로 저는 바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위평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면 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보다 저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평가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낮은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높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BR 한 0.8 해서 9 이 정도 수준까지 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13만 원 이 정도, 높게는 13만 원, 중간은 딱 여기 220일 라인 바로 밑에 11만 5천 원. 제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길게 보실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13만 원 정도 보셔야 되고, 짧게 앞으로 보실 분들은 11만 5천 원, 이 정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지금 주가가 저희가 요때는 수익을 좀 냈는데 그 후로 올라가는 부분 뭐 미국에 있는 전선회사 인수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미국 진출 내용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으나 자 그걸로 인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신규 상장일이 3월 14일입니다. 언제라고요? 3월 14일. 요거는 좀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저렇게 쭉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뭐야? 조정을 받을 거다.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냐? 유통주식 수가 계산해 보면 한 20%가 좀 넘어 20에서 25%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가에 대한 또 우리가 유통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균 단가가 내려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학금 빠져줘야겠지. 예, 그 생각은 좀 하시고, 물론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니까 3월 14일 이전에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한 번 정도 조정이 꼭 올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그때 조정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전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찾고 여러분들 같이 리뷰해 나가는데, 여기 밸류에이션 부분, 이거 뭐 그닥 어차피 이쪽 종목들은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닥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 조금 PER은 좀 높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는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2,500원 빼면, 지금 언제 이제 55,600원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10,000원 빼면 45,000원이고요. 좀 더, 눌릴 때는 좀 더 과도하게 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요? 42,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무리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신규 주식이 상장이 되는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인데 저 주가가 유지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당장은 빠지지 않겠죠. 왜 저거 지금 차익물 노릴 만한 때가 아니죠. 최고로 줄길 때까지 줄기다가 진짜 매물이 나올 때 나오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어떻게 돼요? 이건 관망 이런 개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뭐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뭐 지금 보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해야지. 당연히 드리블을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배드 시그널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던지시면 되는 거죠.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내용들 이야기 드릴게요. 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양봉이 처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기 기술적으로 요거는 스킵한다. 뭐요? 스킵. 스킵.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 여기서 물리면 되게 아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는 다음번 양봉과 양봉 자리,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간다. 제가 생각하는 추정치는 28,000원, 그 언저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은 거기까지 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선이 21이평하고 만나는 자리, 그때의 일봉의 위치, 그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예, 11선이 21이고 만나는 자리와 일봉이 그때 위치한 자리에서 양봉 두 개짜리, 예, 그 자리가 저는 처음으로 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높이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왜 올라갔냐라고 생각해 보면 히토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부분하고 중국하고 미중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토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약간 한 번 더 트럼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영향받은 건 뉴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원점 자리 그 부분이 어딜까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8,000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아래로 보면 25,000원. 이 정도 사이 구간이 저는 정상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참 글쎄요. 최근에 수준 뉴스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종목은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그럴까? 다른 데보다 어떻게 돼? PBR이 높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도 부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수주가 잘 받았기 때문에 주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더 수급이 몰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여기 현재 구간이 아래쪽은요 그냥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가의 탄력성 부분에서는 사실 대한전선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달릴 땐 한 번에 쭉 달려서 14,000원,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긴 한데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오래 끌고 그냥 넉넉하게 변동성이 많지 않으나 언젠가 한 번 정도 쭉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임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한전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LS전선 수주가 많은 그런 내용 속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LS 마린 솔루션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한번 보실래요? 영업 이익률이 15%입니다. 자, 그리고 B열은 그닥 높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땐 전혀 높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주 받아놓은 내용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2025년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요, 우리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시그널이긴 틀림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 2평,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것들에서는 이게 기회를 많이 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수주받은 내용들이 진행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상풍력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 수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게 눌리는 걸 겁내지 마시고 나중에 상승폭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래쪽에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정도면 지금 거의 보초병 한 20% 정도 보내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라인이 20일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 현재 주가보다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하방으로 열어두고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 14,000원 이하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또 나중에 반등이 올 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우리가 설주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LS들. 그거 설치 누가 해야 돼요? 그 설치하는 거 설계하고, 그죠? 시공하는 것들은 다 LS 마린 솔루션이 진행을 하는 거다. 최근에 보면 이제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뭐 메타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해저 케이블 어쨌든 중국이 글쎄요 배가 끌고 가다 그 다수로다가 긁어버려서 잘라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싱가포르 쪽은 지금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돼가지고 인터넷 부분이 해외 나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쪽 부분도 상당히 크게 때가 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속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야 이게 당장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4분기 영업이익이 좋은 겁니까? 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 1분기, 2분기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타나는 건 4분기 실적이수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사유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뭐 1월 말부터 2월에 나오는 실적 발표 기간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낮은 구간이면 맞다.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낮은 구간은 다 확인했으니까 그다음에 실적이 있으니까 이제 또뭐 글쎄 매크로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보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적정한 밸류에이션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등한 거는 이건 하나 공부하시죠. 이렇게 수렴이 된다. 그래서 이 자리 어디가 자리 잡을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가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 저는 그닥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빵빵한 회사들 거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들이 다 주가가 오르고 얘가 만약에 오르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담아두면 그냥 한 번 쭉 올라가는 그런 맛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이렇게 주가 가격이 낮다고 너무 이쪽저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금 2만 원, 3만 원 정도 수준인 거 많잖아요. 그럼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나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또 제가 LS전선하고 대한전선 수주한 내용들 그런 내용을 정리해놓은 쇼폼 영상을 갖다 뒷부분으로 붙여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오늘은
호황기 접어든 전선 관련주 실적 전망 체크해봅니다. 3분기 기준 수주잔고 LS 전선 5조 7천억 원. 전년 동기 4조 3,677억 원. 대비 약 31% 증가. 4분기 공시 기준 추가로 1조 3,473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 수주잔고는 크게 증가 추정된다. 대한전선 3분기 기준 2조 3천억 원이며 추가로 4분기에도 초대형 공급계약 규모만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25년 실적은 지속 증가 예상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해저 케이블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경기 상승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BNK증권은 LS전선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8% 증가한 2,980억 원 예상과 내년 영업이익은 3,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한전선의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 증권가 컨센서스는 1,210억 원으로 전년 798억 원 대비 52% 급증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주로 LS,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일진전기, LS 마린솔루션, 대원전선 등도 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